네. 이번 주 들어서 지수는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옆으로만 움직이는데요. 아니든 바뀌든 뭔가 좀 건드려줄 만한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호재가 나와서 상승의 마중물이 될지 혹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걸림돌이 될지 호재든 악재든 뭔가는 나와줘야 될 텐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진 연구원과 고민해 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이 내부적인 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일 그 국내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이제 뭐 발표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전일 미국의 이제 민간 고용 부진과 이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2,000포인트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요. 최근 코스피는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 후풍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22 양적 완화 시행 이후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의 이제 추가 유입 기대감 등으로 이제 그동안 상대적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 섹터를 중심으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동안 약세를 이제 면치 못했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최근 횡보세를 이어온 가운데 전일 미국에서 이제 2월 양호한 판매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금일 재차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이제 추가 상승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최근 이제 수급 부담감을 좀 벗어나면서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내일도 이제 그 동종목의 강세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피 지수는 그 2,000선 부근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이제 거래 및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코스피는 2,000선을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최근 5일선을 중심으로 상승을 지속하였다라는 점에 이제 비추어 볼 때 630선에서의 이제 지지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특별한 변수는 없네요. 당분간은 다소 좀 지루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해외 쪽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들이 있나요? 내일은 이제 그 해외에서도 뭐 특별한 이제 변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이죠. 우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발표되긴 하지만 이제 수치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금일 저녁 이제 주목할 변수는 이제 유럽 22 통화 정책 회의인데요. 근본 회의에서 이제 양적 완화와 관련 이제 구체적 실험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ECB는 이미 지난 1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 그 2015년 3월에서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씩 총 1.14조 유로 이제 이르는 자산 매입 계획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이제 어떻게 수립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 발표와 함께 이제 전일 약세 반전의 유로화의 이제 방향성을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 유로존 제조업 지수가 이제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 전일 1월 유로존 그 전년 동기 이제 소배 판매가 그 이전 2.8%, 그다음에 이제 예상치 2.3%를 크게 상회한 그 3.7%를 이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이제 유로화 강세를 좀 지지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방향성이 지금 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이 이벤트 이후에 이제 유로화가 어떻게 방향성을 다시 보일지도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변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 가운데서도 좀 중요도를 따지자면 22 쪽에 포커스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반적인 시장 우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내일도 그 지금 이제 특별한 외부 변수에 이제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금일 새벽 이제 마감한 미국 그 다음이 이제 S&P 500 지수가 기술적으로 이제 21선을 그 지지를 하고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은 소폭 이탈이었지만 추세선이 이제 20선을 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기술적으로 일단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은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추가 상승을 좀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변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유로존 경제 지표 반등에도 불구하고 그 양적 완화에 따른 이제 유로화 약세,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감소할지 여부인데요. 그 전혀 이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내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계속 감안을 하면 금일 밤 이제 유로존 그 22 통화정책회의라는 이벤트 이후에도 재차 달러 강세 이후에는 이제 재차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요. 이 경우에 그 외국인의 추가 매수의 유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볼 때 지수의 이제 추가 상승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그 거래가 좀 계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타진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제 수급 중심의 이제 대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에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바로 돈의 힘이 됐든 간에 실적의 힘이 됐든 간에 그 어느 쪽에서든 방향성을 타진할 만한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장에서도 특별한 변수는 좀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우선 유로화 방향성 타진해보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국채 매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그 후발적인 뉴스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입니다. 조금 전 막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갔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시호가 진입하자마자 양시장이 모두 다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저점보다 더 아래쪽에서 현재 예상 체결지수 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 파란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빠르게 바뀝니다. 630선 턱걸이 구간입니다. 그럼 막판 변수는 2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